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특강 2014년도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실까요? 11번 한번 보시죠. 자, 어느 독점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그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독점 기업이 현재 가격을 10% 올리면 기업의 총 수입은 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펴볼 때 가격을 10% 올렸는데 자, 총 수입은 TR은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요, 가격을 10% 올렸는데 퍼센트니까 이제 여기서의 탄력성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얘가 조금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갑은 어때요? 현재 가격에서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아닙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이윤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가격이 탄력적이어야지 우리가 P를 낮추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번은 맞습니다. 단은 어때요? 그치? 현재 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그쵸? 현재 상황에선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윤 극대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가격을 만약에 20% 올리면 총수입은 얼마나?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을 10% 올릴 때 얘가 이게 여기 보시면 이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직관적으로 보면 얘가 총 수입의 증가율은 변화율로 나타내잖아요. P의 가격의 증가율 더하기 Q의 증가율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주어진 정보대로 하게 되면 얘가 10% 플러스가 됐는데 얘가 플러스 5%가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5%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탄력성은 어떻게?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를 빼고서라도 10분의 5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야, 가격을 20% 올리게 되면 얘가 그대로 10% 증가할까? 그건 아니지. 지금 가격의 탄력성이 2분의 1로 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수요 곡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요 곡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을 올리잖아요. 가격을 올려. 여기 보시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가고 C로 갈 때 탄력성이 일정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요 얘기가 맞아.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 기울기는 똑같지만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은 당연히 또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20% 올릴 때 총 수입이 탄력성이 그대로 2분의 1로 유지가 되면 10%가 되는데 이게 탄력성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기업의 총 수입이 10% 증가한다? 그거는 틀리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은 라번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나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베르트랑 문제입니다. 베르트랑 모형이죠. 가격 가지고 전략 변수로 삼는 것입니다. 복점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요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하하는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두 기업이 가격이 동일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일 때는 반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기업 모두 고정비용은 없고 한계 비용이 10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자연수로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과점 모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나타내면 여기가 Q, 여기는 P 이렇게 되니까 전략 변수로 쓸 때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게 있겠지만 우리가 칠판의 모형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요거 P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은 뭐가 있습니까? 꾸르노,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죠. 꾸르노, 그리고 스타켈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는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베르트랑 버틀란트 모양이 있습니다. 베르트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베르트랑 모형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도 동질적인, 차별적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똑같은 물건을 생산 공급한다 하더라도요.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라고 하면은요. A기업이 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A기업이 가격을, 그러니까 한계 비용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B기업도 어디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냐면 자신의 한계 비용까지 낮출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가격은 동일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똑같은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은 이때는 이윤이 어떻게 된다? 둘 다 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A기업의 이윤과 B기업의 이윤. 너무 치열한 상황이 돼서 초과 이윤이 빵이 되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살짝 보시면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10으로 결정하는 게 내슈균형이다. 11로 결정하는 게 내슈균형이다. 여러분, 이게 함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이 10으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한계 비용 10까지 내려가게 되는 게 내슈균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11은 내슈균형이 아닐까요? 예, 맞아요. 내슈균형이 됩니다. 내슈균형이 아닐까? 아니, 내슈균형이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이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내시균형이다 할 때 균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두 기업이 모두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한 기업은 10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기업은 11로 결정했다? 그럼 사람들이 가격 11을 결정한 기업으로는 안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가격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이 10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슈균형이 아닙니다. 이거 맞는 얘기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두 기업 모두 11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 기업 A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TR에서 T3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TR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P 자기가 생각한 요 가격에다가 한계 비용, 여기서 한계 비용은 A씨랑 똑같아서 그냥 요거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11이고 MC가 10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1-10 돼서 QA 해서 이유는 QA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기업 B도 마찬가지야. 기업 B도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두 기업 모두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 모두 똑같이 11로 설정했어. 그럼 기업 B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가격을 11로 설정했는데 한계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생산하는가 요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1-10 QB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돼. 얘도 양의 이윤, 얘도 양의 이윤을 누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약에 여기에서 좋아. A기업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B기업도 가격을 낮추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가격이 10으로 되게 되면은 이윤이 빵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A기업 입장에서 괜히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나서서 이게 총알 트리거 탁 총 쏘는 거랑 비슷하게 괜히 일을 벌릴 이유가 없지. 자기가 괜히 가격 낮추는 가격 경쟁 신호를 보내게 되면 B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가격 낮출 거야? 해가지고요. 이게 이윤이 둘 다 1, 1. 이게 Q가 1이면 하나 하면은 아무튼 1, 1 이렇게 얻고 있는 것을 빵빵 이렇게 돼버리니까 둘 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함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11로 정하는 거 내시 균형이고 이때 이윤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모든 내시 균형에서 내시 균형이 10도 내시 균형이고 11도 내시 균형의 두 기업의 가격이 똑같이 결정되면 그게 바로 내시 균형 상태인데 모든 내시 균형에서 두 기업의 이윤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2번이 맞고 이윤이 0이 아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13번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 10개의 귤을요. 두 경기자가 나눠서 갖는 게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귤의 수를 동시에 내는 거야. 가위바위보랑 비슷하게. 근데 적어낸 수의 합이 10을 초과하게 되면 둘 다 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서 7을 써냈는데 쟤도 6을 써냈어. 그러면 둘이 합쳐서 13이 되니까 10을 넘어섰잖아. 둘 다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야. 내가 만약에 3을 써냈는데 제가 7을 써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 이하로 결정하게 되면 나는 3만큼만 갖게 되고 쟤는 7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지. 얼마나 써낼지. 자칫 너무 욕심 부렸다가는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양보하긴 그렇고 자, 이때 경기자들이 자신이 갖는 귤의 수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내시 균형을 모두 고른다면 자, 여기 다양한 선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살짝 여기 나와 있는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10을 초과하는 영역은 빵빵 이렇게 쓰시고 초과하지 않을 때는 각자 써낸 만큼 값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잖아. 여기는 두 개를 합쳤을 때 10이 넘어가니까 빵빵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하얀 색깔 영역에서는 10을 넘지 않았습니다. 둘 다 1, 2를 하게 되면 그러면 1, 1 갖게 되고 첫 번째 사람이 1인데 두 번째 사람이 2면 1, 2 이렇게 갖게 되고 자기가 써낸 만큼 받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나열한 다음에 내시 균형을 찾는 거야.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2를 써내면 첫 번째 사람이 1, 2, 3, 4 중에서 어느 거 써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 한번 빵이 되니까 꺽쇠 체크. 2를 써내면 꺽쇠 체크, 꺽쇠. 이렇게 꺽쇠를 다 체크해가지고요. 파란 색깔 네모가 나와 있는 게 바로 내시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이 되면은 위에도 그냥 이 경우는 그냥 요 꺽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사람이 2를 써내면요. 두 번째 사람은 1 써내는 것보다 2가 낫고 3이 낫고 4가 낫고 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9를 써내는 게 낫고 요거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시 균형을 일일이 찾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두 경기자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와 5를 써낸 거 내시 균형 맞습니까? 5와 5 맞아요. 모두 5를 써낸 거 맞고요. 한 경기자는 6을 써내고 다른 경기장은 7을 써냈다? 6과 7? 아니죠. 빵빵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시 균형이 아니게 되고
한 경기자가 10을 써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0을 적어낸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10을 써내고 0, 여기 0도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0을 빼냈네. 그래서 0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도 내슈균형이 됩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여기 보시면은 써낼 때 여기 그냥 1부터 그냥 쭉 써내는데 아예 빵을 써낼 수도 있긴 하겠네. 그러니까 0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0도 집어넣으면 이 끝에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한 경기자는 3을 써내고 다른 경기자는 6을 써냈다? 이거는 내슈균형이 6 써내고 3 써낸 건 내슈균형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면은 하나도 안 써낸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쓸 수 있다는 걸로 해야죠. 해설을 좀 바꿔주세요. 1, 2, 3, 4부터 했는데 자, 그래서 답은 가와 다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비슷한 유제도 거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똑같은 패턴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점적 경쟁시장 요거를 한번 볼게요. 14번에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게 독점적이라는 특성과 경쟁이라는 특성이 둘 다 같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독점적이라는 특성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차별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경쟁적이다라고 하면요.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입과 퇴거, 퇴출이라 해도 되고 퇴거가 자유로워서 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의 상황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이렇게 하는 거야.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MR 곡선이 있죠. 그러니까 MC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먼저 첫 번째 MR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이 수요 곡선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죠. 여기가 된다고 스몰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격 P가 되고 여기가 지금 MC 이렇게 돼요. 그래서 P가 MC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독점적 경쟁인데 단기에는 독점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는 크지. 한계 비용과 같다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케이. 네, 맞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상황 볼게요. 여러분, 장기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초과 이윤이 있으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기업이 퇴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윤이 0보다 크게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게 되면 기존 기업의 다는 아니고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에서 퇴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에는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없는 상태가 장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진입과 엔트리와 그리고 엑시트가 없어. 이런 상태가 장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렇지.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경우야. 그래서 장기에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에 진입과 퇴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AC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AC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윤이 빵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다 살짝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P-AC에다가
Q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와 A가 같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게 아니라 P가 A랑 같을 때가 이윤이 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나번하고요, 나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는 독과점의 존재, 이거 시장 실패 요인 아니겠습니까? 공유지의 존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죠. 왜요? 아니, 공유지에 비극해가지고 이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배제성, 배제를 못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근데 요거는 경합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목초지의 풀이라든가 바닷속의 물고기 고갈이 된다고, 그래서 경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과도하게 사용을 합니다. 남획, 남용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도 막 너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이게 되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장 실패지. 외부 경제 존재,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 알 수 있고,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이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특성과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최적 수준이 달성되지 못하는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가 바로 시장 실패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한 5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